네,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지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재정학과수 축제 행사 운영 방안 및 제3기 재단 운영 방향성에 대해 오세훈 대표님께 질의를 하여 우선 답변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들이 좀 있어 추가 질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광주시문화재 대표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정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에 앞서 먼저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세 번째 임기를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회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재단을 만들기에 주력했는데 5년 전부터는 재단의 수익과 여러 가지 건축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나셨나요? 네, 추가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광주시 3대 축제 중 하나인 광주시 남한성 문화제가 10월 초에 진행되었습니다. 네, 10월 3일부터 10월 6일 진행되었죠. 네, 이번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원받은 금액까지 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집행했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는 3일, 금토일 3일 정도 이렇게 축제를 할 계획을 하다가 이 당시에는 휴일이 끼면서 하루를 늘려서 4일간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4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느라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행사 측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무난하게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이 우리 남한산 문화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사장에 매일 나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도 4일 내내 1시간 반, 2시간 걸리면서 행사장을 찾았었는데 저는 가면서 정말 놀라운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앤 위즈 유자와 기획 공연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티켓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올해 진행했던 기획 공연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R석은 20만원, S석은 15만원, A석은 10만원으로 당시 제가 잘 요청하진 않았지만 많은 비용이 집행되었구나라고 인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언제부터 계획하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홍보하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부터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어떤 리스트를 확보해서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유치하게 됐는데 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 5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로서 우리 광주에 유치를 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미네 심포니를 초청을 했고 올해 런던 심포니가 왔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메이저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광역시나 이런 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성진 같은 경우는 섭외를 하면 일반 도시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우리 광주시가 메이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대형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그리고선 우리 광주 시민도 이제는 광주에서 저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볼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를.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됐나요? 공연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10월에 와서 이제 내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7월에 보도자료로 나왔고요. 행사 내한 일정 자체가 네 군데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일 세종문화회관, 10월 3일 롯데 콘서트홀, 10월 4일 경기광주 남한산성아트홀, 10월 5일 대전 예술의 전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서울시와 광역시외에 지자체에서 초청한 데는 우리 유치한 데는 광주시군이 없습니다.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높게 평가합니다. 네, 어제 담당 국장님 또한 경기 인천 지역에서 추진한 유일하게 위치한 공연이라 높이 평가하셨는데 동일하게 평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롯데 콘서트홀 2036석,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대극장 3022석, 대전광역시 대전예술의 전당 1546석,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아트홀 1층 718석, 2층 308석, 총 1038석. 이 와중에 세종시는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이 있고 대전시는 시립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과연 이 4억 7천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에 맞는 행사였는지가 저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것도 광주시 남한산 문화재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한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하고 다음 달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국 오케스트라의 일정 그 전해에 다 결정이 됩니다. 이미 결정됐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문화재의 일정이 10월 초로 가느냐 10월 말로 가느냐 그 일정 자체가 나중에 결정된 겁니다. 그럼 롯데 콘서트홀과는 조율할 수가 없었었나요? 조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일정은 런던 심포니 측하고 우리나라 일정하고 이게 다 픽스가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네, 저는 롯데 콘서트홀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종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과연 1회에 4억 7천만 원 공연을 심지어 463명 관객을 모은 상태에서 이 3대 축제인 광주시 남한산 문화재 축제 기간 그리고 이 롯데 콘서트홀 다음날 공연했어야 되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전 이거는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치했다고 자축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됐든 효과가 어떻게 됐든 그저 돈을 참 멋있게 잘 썼다라는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3대 축제 중 하나인 남한산 문화재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4억 이상의 혈세가 소리 소문 없이 심지어 홍보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하루 만에 공중 분해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동시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광주시 남한산 문화재와 더불어 해당 행사 공연으로 일주일 4일 동안 총 11억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그저 좋았다고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화재단의 참 유감일 뿐입니다. 과연 본 의원은 광주시 문화재단이 3대 축제 중 하나인 광주시 남한산 문화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관심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입니다. 소수의 축제 담당자로 오로지 예산 집행으로 대행사에 맡기기만 하는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과연 광주시 문화재단에 남한산 문화재를 맡겨도 되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남한산성 문화재는 단기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봄부터 준비를 했고 대행사 선정된 이후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대행사 측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저는 남한산성 담당자 몇 명이죠? 네? 담당자 몇 명이었죠? 담당자는 네. 3명입니다. 축제 운영위를 진행하면서도 그 소수의 담당자들로 참 운영에도 참 지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또한 지금 광주시 문화재단 직원이 40여 명인데 불구하고 축제 담당자가 3명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행사에 맡기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하는 일이 많습니다. 9개 팀이 각자 해야 되는 일이 많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성의껏 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저는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인력 안배와 전 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1억 볼 때 기획 공연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힐러리한 앤 안드레스라스 헤플리거 듀어 리사이트. 네, 클래식 공연으로 예산 1억 집행되었습니다. 관객 400명 왔고요. 수입률은 다른 공연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관객은 400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미자 콘서트를 보겠습니다. 출근 4주년 기념 콘서트를 해줬고요. 네, 1억 3천 집행해서 관객 760명 왔어요. 이거는 콘서트 형식입니다. 수익률 초대권을 절반 이상 배부했기 때문에 수익률 12%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콘서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기획 공연을 다 살펴보자면 현재 광주시 문화재단이 유료기획 공연 총 19회 했습니다. 그 중에 총 예산 12억이었고요. 수입 1억 5천, 수익률 12.82%, 처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중 클래식 공연이 예산 7억 6천으로서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관객은 324명이에요. 그 중에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관객 수가 154명, 136명 온 것도 있습니다. 대극장에서요. 그 중에 136명 온 그 공연은 154명 온 공연은 지역 노보자로 초대권을 90명 배부한 결과입니다. 어떤 공연이라고요? 앙상블 오프스 공연이 초대권 90표를 배부해도 총 154명이 왔습니다. 대극장에서 하는데도. 통상 배웠겠죠? 참, 왜 저는 우리 광주시 문화재단이 이렇게 클래식에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19회라는 것은 지금 단순 기획 공연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에 우리 지역단체를 해서 가자 사업이라든가 모든 예산까지 하면 일부러 계획 공연만 봤습니다. 분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클래식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클래식은 30몇 번뿐이 안 됩니다. 저는 기획 공연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획 공연을, 그러니까 전체 공연을 우리가 기획 공연합니다. 그럼 기획 공연 중 그리고 전체 공연 중에 가장 크게 집행된 공연 예산이 얼마죠? 지금 아까 런던 심포니죠. 방금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기획 공연만 말씀드리자면 콘서트가 18%고 연극이 17%고 참여율은 대극장 기준 콘서트는 765명, 소극장 260명, 연극은 대극장 565명, 소극장 228명입니다. 이 기획 공연을 이렇게 큰 예산을 큰 비중으로 집행하는 것은 왜입니까? 그 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몇 건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선 수익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재단은 지금 이제서 4년차가 될 재단입니다. 그럼 4년이 되면서 우리가 공연 계획에 수익률을 신경 쓰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한산성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은 최대한 재단을 튼튼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출연료를 티켓값을 책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익률보다도 관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부분이겠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콘텐츠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지금 기획 공연 봤을 때는 클래식은 현장에 적은 인원만 참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과연 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지를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클래식만이 수준 높은 예술인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클래식 전체적인 공연을 보면 클래식은 30몇 %뿐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지역 예술인들은 좀 제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자체적으로 기획 공연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지역 예술 단체와 함께하는 기획 공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참고로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료 기획 공연입니다. 1억 원대에 달하는 무료 기획 공연 최근에 한번 했었죠. 네, 뭐 딱 1억은 되진 않았지만, 자, 관객 554명 왔습니다. 제목 광주블링. 오정희, 다발킴, 최예림, 예결밴드, 최재부, 생동감 크루, 케이크하이거즈. 지역 예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광주블링이잖아요. 네. 왜 없었죠? 어떤 광주 흘려야 되는 건가요? 콘텐츠에 따라서 지역 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가 있고. 네, 전 이게 문화재단이 현재 지역 예술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없는 광주블링.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0년 광주 시민 세금으로, 혈세로 소수를 위한 소규모 프리미엄 행사는 제발 중단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거나 지역 예술인 육성 및 기회 제공을 한다거나 광주 시민의 문화 수요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한다거나 효율적인 기획 공연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악 컨퍼런스 긴급 입찰권 관련해서 지금 질의입니다. 네, 아까 답변에서 마스비 본부의 요청에 따라 빠른 홈페이지 개설과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례 행사였습니까? 동네에서는 아니죠. 일회성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2년마다 열리는 관악기 올림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4년에 우리가 행사가 열렸고 2022년에는 일단 사무국이 꾸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유치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 사무국 운영이 됐는데 특성상 왓스비에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신청하는 게 많고 메인 공연 신청, 프린트 공연 신청 등 많아서 홈페이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왓스비에서 본부 홈페이지에다 우리 이거를 할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으면 네. 긴급으로 사실 홈페이지나 왓스비에서 원했던 내용들을 먼저 그 예산 예산 지원이 지원이 있나요? 그거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없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럼 통으로 지금 23억을 긴급으로 14일 내로 자료를 요구받아서 네. 입찰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추정금이 10억 원 이상은 40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찰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당초 예산 집행 후에 어찌됐든 이 입찰을 3월 21일에 올라왔어요. 네. 감사팀과 감사팀에서 어쨌든 분할로 예산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줬음에도 어쨌든 또 턴키로 추진하였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정말 누가 참여할지 모르는 그 기간에 결국 KBS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기억합니다. 네, 2022년도 네, 5차례에 걸쳐서 유거비상이 투입됐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네. 여기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우리 KBS 출신의 문화재단 대표님 덕분에 거의 반값에 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열린음악회가 2억 8천인데 뭐 반값 한 거다 라고 했죠. 근데 열린음악회를 반값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겠죠. 자, 하남에서 이번 열린음악회 했는데 2억 8천 했습니다. 거의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혜택을 본 게 뭐죠? 그거는 혜택을 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KBS 하면서 나름의 혜택을 받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그거 유치 과정도 참 그전 아쉽네요. 전체의 시의 의견이 뭐였냐면 그 전에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못했다. 그래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KBS가 작정해갖고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회장님 가능하시면 한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좀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요. 더 주시죠. 네, 다른 의원들도 그 시간이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저거 하시고 의장! 준비하시고.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네,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이요? 예.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자, 얼마나 더 하십니까? 10분만 더 주십시오. 네? 10분만 더 주십시오. 충분히 그만. 의장님, 네. 시간 더 주라고 동의를 어. 드립니다. 10분 아니.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보충 저거 해가지고 20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5분만 더 네. 저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됐죠? 5분만 더 주십시오. 주세요. 네, 1분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의장, 우리 1분 갖고 뭔 얘기를 합니까? 이분 충분히. 의원님들 한 5분 정도 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세요. 5분 주십시오. 의원님들 저거 이걸 생각해 주실 때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20분에 딱 정했으면은 거기서 플러스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저거 1분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10분 정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 되지 않는다. 10분에서 이다음에 그래서 5분 동의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하잖아요. 그럼 20분. 아니 모자라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되면은 20분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은 우리 노영준 의원님이 아니 의원님들 권한을 좀 5분 더 주래도 그걸 의장님이 안 주십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저 그럼 주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했어요.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아주 소중한 1분 감사합니다. 네, KBS는 여차하고 참 어이가 없네. 자, 폐막시켰습니다. 네, 갑자기 공연 중에 크레딧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 대행사 총감독 이름이 떴습니다. 네, 누굽니까? 2022년도에 사문서 위조 논란이 되었던 총감독이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서 저는 자료를 요청했고, 당시 크레딧 영상에 있는 모든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에 그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네, 답변 받은 바로는 자원봉사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료 첨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크레딧 영상을 제출하려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결과 보고하면서 대행사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제가 보고 같은 예산 집행한 걸로 알릴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없이 발언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노영준님 보통 질문이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발언을 끝내시고 두 번째는 다리를 대행사가 잘못 인지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예산이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변 결과 보고 끝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두 번 거짓말 하셨어요. 무슨 거짓말 했다는 겁니까? 집행 안 하셨다면서요. 집행 안 했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밑에 시켜서 하셨겠죠. 누굴 시켰습니까? 그 책임지세요. 그거는 재단 직원들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자, 질문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겠죠. 자, 제가 예, 예. 그런 자, 얘기 들은 적이 그리고- 없습니다. 자, 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동일한 대학 출신의 총감독 2022년에도 총감독으로 2,500만 원을 받으면서 네, 사무소를 했어요. 서명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국장 정결이어서 대표는 알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대행사에서 필요와 들어가십시오. 목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르는 내용이시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대행사에서 선임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선임한 후에 알게 됐죠. 그게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선 그거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41만 광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문화재단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환골 탈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